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자, 먼저 오셨으니까 저희가 또 짓궂은 또 OX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일화 실패. 나 김문수 탓이다. 뭡니까 S입니다. 단일화 실패는 뭐 저 김문수 책임도 탓이다. 저 책임도 있습니다. 오, 오. 역시. 깜놀. 네. 저는 X 드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왜냐하면 단일화를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 아니냐라는 네. 논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네.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자진 사퇴를 했잖아요. 네. 어찌 됐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단일화가 된 거고, 단일화 실패는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를 실패한 거냐, 이제 이렇게 질문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말하는 단일화 실패는 한덕수 전 총리하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가 안 됐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이걸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전화도 하고 뭐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네. 결국 실패돼서 이준석 후보가 8% 이상을 가져갔죠. 네. 우리 둘 합치면은 이재명 후보보다 많았죠. 그렇죠. 그러나 이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이 졌습니다. 네. 그때는 그러니까 그 후보님이 훨씬 더 지지율이 높았고 이준석 대표가 지지율이 후보가 낮았던 건 사실이지만 확장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김문수가 사퇴하고 김문수가 이준석을 밀어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네. 저는 뭐 표는 적지만은 이재명보다 더 도덕적이고 네. 또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라는 거는 네. 일단은 누가 표가 많으냐 누가 지지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하지 뭐 많지만은 확장성이 있다 없다 이거는 현재 나온 지지율이나 표를 무시할 정도의 네, 네. 어떤 추측 아. 자기의 예측 네. 믿음 이거는 안 통하는 게 이 계량적인 아. 정치 사회죠. 경제학 전공. 그러니까 지금 경영학 전공이시죠? 아, 나중에 경영학 경영학 전공. 그렇게 보면 이준석 지금 뭐 대표가 됐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때 단일화에 좀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얼핏 들기는 해요. 뭐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후회도 하고 예. 또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는 건데 이준석 후보가 그때 단일화가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예. 본인이 젊기 때문에 이제 막 40세 됐지 않습니까? 네. 나에게는 미래가 있다. 지금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나중에 성공을 위한 그런 하나의 기반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 생각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합치는 것이야말로 우리 전체에게 도움이 되고 또 당신에게도 도움이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젊음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꿈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상당히 어려운 길을 가게 되었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것이 본인의 장래 입지에 도움이 크게 안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지금 이제 좋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준석 후보 당시에는 본인은 아마 10%를 넘어서고 15%에 근접하는 어떤 지지 득표율을 얻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내미는 손을 그걸 뿌리친 것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건 뭐 본인은 생각이 그렇지만 예. 이준석 후보가 이제 화성 동탄에 가서 예. 국회의원 되고 또 당이 개혁신당이라는 것 자체가 소멸되지 않고 예. 살아남은 것 자체가 아. 본인에게는 그 어떤 미래에 대한 꿈 네. 이것을 더 강화시켜준 하나의 요새 역할을 해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네. 이게 안 통하는 자기 나름대로 그 요새에 딱 갇혀가지고 자기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단일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저희가 살짝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던 것처럼 사실은 그 전 단계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받으셨겠지만 사실은 김덕수라는 표현 때문에 저도 사실 당시에는 김문수 후보가 뽑히시면 바로 단일화가 돼서 한덕수, 김문수 두 후보 중에 한 분이 이제 통합 결승전을 치르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때 사실 이제 그 예측이나 그 믿음은 실현되지 않았었고요. 이제 그 부분이 오늘날까지 계속 여러 가지 이제 후폭풍을 낳고 있는데 그 당시에 김덕수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딱 생각했던 저도 믿었던 그 믿음이 실현되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결국은 대선에 패배로 연결된 게 아니냐 누구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저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주실지. 저는 뭐 그거는 전혀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요. 한덕수 우리 대통령 권한 대행은 당시에 여러 조건으로 봐서는 본인에게나 국가적으로나 우리 당에게나 그 당시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그만두고 그 경선도 안 거치고 그런 당시에 당 지도부의 요구대로 나를 중심으로 이미 뽑힌 전당대회를 거쳐서 뽑힌 후보가 그만둬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고 만약 한덕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과연 어떤 득표를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 당원들의 결정이 가장 훌륭하다. 우리 당원들은 그런 여러 가지 지도부의 무리한 그런 시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김문수를 퇴출시키고 강제적으로 한덕수 후보를 후보로 택하는 그 조치를 거절했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민주적인 방법으로 전 당원의 투표로 제가 단일화를 이룩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의힘 당원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튼튼하고 제가 믿을 수 있는 거는 당원들의 그런 민주적인 역량 이런 또 예측력 이런 것들을 믿고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 정치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흑백 투표 지도부가 내놓은 흑백 투표를 거부한 제 아는 경우는 유일한 겁니다. 북한에도 흑백이를 묻잖아요. yes, no로 묻는데 이렇게 지도부가 내놓은 안을 부결시켜 버렸잖아요. 굉장한 당원들의 밑으로부터의 혁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네, 이제 네. 말씀 주신 내용이 8월 22일까지 아마 이제 끊임없이 되풀이돼서 토론이 그렇죠. 되고 또 이제 김문수 후보님 당 대표 다른 그 상대 후보들하고 논쟁 토론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하면 이게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적 절차에서 이 당의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신 분을 갑자기 한밤중에 강제적으로 후보 교체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은 유법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관련자들도 중징계를 해야 마땅하다. 뭐 당원권 정지 3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 두 번째로는 그러나 김문수 후보께서는 당시에 분명하게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을 언급을 하셨어요. 뭐 혼자 하신 건 아니고 다른 경쟁 후보들 다 한 사안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것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 후보로서의 뭐 후보를 사퇴해서 결국은 한덕수 후보가 최종적인 국면에서는 후보에서 이제 없어졌지만은 어찌됐든 그 두 가지 사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후보 교체를 했다는 것이 유법적인 것이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가 하면 김문수 후보께서 본인 입으로 약속을 하신 그래서 그 약속으로 치러낸 경선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측면 거기에 대한 김문수 후보님의 책임 이제 이것을 묻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측면 각각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께서는 전자는 강조를 하시는데 후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하게 사과를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당의 4번의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제가 뭐 누가 낙점한 것도 아니고요. 또 선출이 되어서 제가 공식 당 후보가 됐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단일화가 안 됐다고 말하면 이준석 후보가 왜 단일화 안 했냐 이거는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이 표를 나눠 가졌잖아요. 한덕수 후보와 저는 표를 나눠 가진 게 한 표도 없어요. 또 우리 당의 후보로 한덕수 후보가 경선에 참여한 것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 단일화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우리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 어떤 조치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저보고 뭐 단일화 안 했다. 뭐 단일화 안 한 게 뭘 안 했냐. 이준석하고 왜 못했냐. 이거 외에는 제가 뭐 비난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김문수라는 이름에 이제 신뢰할 만한 정치인, 정말 믿을 만한 정치인, 약속을 잘 지키는 정치인 뭐 이런 게 있었다면 그 사태 이후에는 탐욕이다, 심지어는 노욕이다 이런 말들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후보님께서
당 경선하고 당 그 경선 이후하고 말이 바뀌었다. 화장실 갔다 오니까 말이 바뀌더라. 후보로 선출되고 나니까 말이 바뀌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뭐 일반 국민들도 많이 느끼실 거고 실제로 정치 그 안쪽에 국민의힘 안에 있었던 내부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후보 교체를 네. 시도했죠. 후보 교체를 시도한 거는 명백하게 저도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 당신네들 후보 교체를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하면은 어떤 의원이 저한테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론이 어떨까? 그 후보 교체 시도하면 나중에는 저는 법적 책임 져야 될 거라고 본다. 거기에 괜히 휩쓸려 가면은 당신 정치 인생 끝날 것이다라고 저도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 과정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빼고 그러면 왜 그분들이 그런 후보 교체를 시도를 했을까? 원인 제공이 누구인가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후보님이 말을 바꾸신, 태도를 바꾸신 거, 입장을 바꾸신 거. 이게 이제 결정적인 사유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전혀 뭐 저는 바꾼 거 없고요. 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을 때 그 지지율이 아주 떨어졌죠. 네네네. 저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후보 교체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정몽준하고 나중에 단일화를 해낸 거죠. 그러나 자기 당이 정상적으로 저는 또 경선을 4번이나 거쳤어요. 4번이나 거쳐가지고 뽑아서 공고하고 이런 거를 전 국민님께 다 하고 전 당원이 다 알고 있는 이거를 왜 누구랑 단일화? 그 당시 입당도 안 한 사람 보고 아니 단일화를 하라. 그런데 후보님은 그때 심지어 한덕수 전 총리하고 앉으셔갖고 단일화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자라는 테이블까지 앉으셨잖아요.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네. 앉는 것 자체가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그것을 단일화라는 이름 아래서 공식으로 여러 절차를 거쳐서 뽑힌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시도.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다 그걸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네네. 한참 전부터 네. 이 경선하기가 한참 전부터 그러한 교체를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시도하고 또 계획을 해서 네.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를 단일화라는 이름 아래 포장은 했습니다만은 그건 사실상 단일화가 아니고 후보 교체 시도죠. 네. 이 교체 시도는 부당하다 해서 이번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이 내린 겁니다. 그 뒷단계는 그렇더라도 네. 앞 단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덕수라는 말씀을 하긴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후보님께서. 예. 김덕수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듣는 대중은 저를 포함해서 김문수 후보가 뽑히시면 바로 한덕수 장외 후보지만 뭔가 소위 단일화 내지는 뭐 이렇게 시너지를 내는 무슨 그런 이벤트가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감은 사실은 그냥 날아갔다. 그 기대감은 좀 깨졌다.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에는 이 대통령 후보의 당무 우선권이 있어요.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 관련된 당무 우선권이 있는데 이 당무 우선권에서 제가 단일화 절차와 시점을 언제로 정하느냐 저한테 우선권이 있어요. 네. 저 이야기는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도 네. 반응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이 당헌 당규도 위반이고 또 저에 대해서 그러면 뽑지를 말아야지 뽑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만이 제의 강변이 아니고 우리 당의 모든 당원들이 그렇게 느껴서 이것은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부당하다 이래서 당원들이 결정해서 저를 최종 후보로 다시 죽었던 후보를 살려낸 겁니다. 네. 그때 김문수 후보께서 그 좋다. 한덕수 당신하고 나하고 단일화를 한번 해보자. 뭐 여론조사가 되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해서 제시한 시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 당 후보들을 정식 등록한 이후에 일정을 잡으셨어요. 네. 나중에 하는 시점을 네네. 그래서 시점을. 본인이 진짜 나오면은 그때는 아니, 우리는 단일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만약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그쪽이 무소속이기 때문에 그때 국민의힘이 그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일화만 했을 뿐이지 가령 선거 비용을 지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원들이 한덕수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줄 수도 없고 따라서 그때의 단일화는 한덕수 쪽으로 된다는 건 무의미한 그런 제안을 하셨었어요. 저는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대선 후보로 당 대회와 여러 여론조사 여러 절차를 통해서 뽑힌 후보가 그런 것까지를 다 제가 배려해서 제 자리를 내놓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공식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우리 김 국장님 말씀하신 것 전부 그래서 기본적으로 김문수를 교체를 시켜야 되겠다. 이거나 하나의 누구 말대로 정말 그 불쏘시개로 써먹고 그다음에 제거해야 되겠다는 이 프로그램대로 가다가 그것이 바로 지금 중징계를 맞게 된 당헌 당규 위반이고 당원들의 그 민심을 위반한 잘못된 처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기 직전에 어찌됐든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문제를 뭐 여론조사를 통하든 뭐 당원 투표를 통하든 그것을 결정을 지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결국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무선권을 가지는데 예.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던 그 두 사람이 이번에 중징계 처분을 받은 거죠. 그럼 왜 저를 징계하지 그렇게 징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 후보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나는 처음에는 한덕수가 아니라 그 누구와도 승리를 위해서는 단일화할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당의 그 후보로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누가 되든지 간에 후보를 교체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후보 교체 시도라면 그거를 단일화로 포장을 한다면 나는 여기는 응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나셨던 거라는 이해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구체적인 뭐 홍보물의 네. 문제든지 홍보 회사와 계약 문제든지 그래서 뭐 제가 여러 가지 여기서 좀 우리 당에 뭐 명예롭지 않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네네네. 정말 많은 그 실무적인 절차와 예산의 집행이 네. 공식적으로 선출된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덕수 당시의 권한 대행을 위해서 모든 그 계획이 진행이 되어 왔어요. 이거는 단일화도 아니고 이거야말로 후보의 불법 교체죠. 그 당시에 딱 그 느낌을 받으셨을 때 불쾌하시거나 분노하셨던 그런 느낌까지. 저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전당대회를 왜 하고 왜 국민과 당원들을 속였느냐. 이게 일종의 속임수거든요. 이렇게 정직하지 않고 속이는 이런 당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래서 지금 자체 당무감사 제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 당무감사에서 3년의 당원권 정지 중징계 처분이 내렸지 않습니까? 후보님께서는 지금 중징계 처분 두 분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윤리위 넘어가서 최종 결정되는데 그 3년 중징계가 유지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좀 과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과하다 안 하다 이런 게 아니고 일단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결정이 그러하다. 그다음에 윤리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이건 내가 관여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객관적으로 다 이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판정이 났는데 자꾸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미 이 왜 관계 자꾸 물으세요, 늘. 제일 많이 물어보셨어요. 쟁하고 애뜰 날